모두 잠든 한밤중에 샬롯은 새 일을 시작했어요. 거미줄을 짠 다음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무언가를 짜 넣었지요. 다음날 아침 윌버의 아침밥을 가져오던 러비가 헛간 문 위에 있는 거미줄을 슬쩍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미줄에 글자가 씌어 있는 거예요. 대단한 돼지? 러비는 두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러비는 윌버에게 밥 주는 것도 있고 주커만 씨에게 달려갔어요. 러비의 말을 들은 주커만 씨도 한달음에 헛간으로 뛰어왔어요. 주커만 씨는 거미줄에 씌어진 글자를 쳐다보다가 윌버를 보았어요. 그리고 또 글자를 쳐다보고 읽었어요. 대단한 돼지? 샬롯은 밤새 일하느라 피곤했지만 두 사람을 보며 킥킥 웃었어요. 러비와 주커만 씨는 고개를 들어 천장에 샬롯을 올려다보았어요. 설마 저 거미가? 주커만 씨는 아내에게 달려가 알렸어요. 주커만 씨 부부는 1시간이나 돼지와 거미줄, 거미를 보았어요. 사람들의 눈에 샬롯은 그저 평범한 잿빛 거미처럼 보였지요. 샬롯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자 기분이 좋았어요. 곧 주커만 씨 집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돼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졌거든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찾아와 거미줄에 씌어 있는 글자를 읽었어요. 대단한 돼지에 대한 소문은 이웃 마을, 먼 도시, 산꼭대기 마을까지 퍼져서 주커만 씨의 집은 구경꾼들로 붐볐어요. 모두 윌버를 보고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돼지는 없다고 했어요. 주커만 씨 부부는 구경꾼들을 맞이하느라 하루 종일 바빠서 농장 일을 돌볼 틈이 없었어요. 딸기잼을 만드는 것도 옥수수 밭을 가는 것도 모두 잊어버렸지요. 하지만 대단한 돼지 윌버의 먹이는 하루 4끼로 늘렸답니다. 펀은 샬롯의 지혜로 윌버가 죽지 않게 될 거라 생각하니 기뻤어요. 하지만 구경꾼들로 시끌벅적한 헛간보다 동물 친구들과 조용히 지낼 때가 훨씬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샬롯이 헛간의 동물 가족을 불렀어요. 윌버. 네? 아빠 거위, 엄마 거위, 꽥꽥. 아기 거위 7마리, 꽥꽥꽥꽥꽥꽥. 양들은요? 매. 템플턴.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템플턴, 템플턴. 샬롯이 좀 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템플턴만 빼고 다 있네요. 여러분도 템플턴만 빼고 다 있네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내가 거미줄에 쓴 글자 때문에 주커만 씨는 윌버가 보통 돼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윌버를 잡아먹지 않을 거예요. 만세! 모두 소리 높여 외쳤어요. 오늘 모임은 거미줄에 쓸 새로운 말 때문이에요. 대단한 돼지라는 말은 사람들이 실컷 읽었어요. 다른 좋은 말이 없을까요? 최상의 돼지 어때요? 새끼 양이 말했어요. 안 돼요. 그건 꼭 푸짐한 음식을 가리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꽥꽥 훌륭한 돼지, 훌륭한은 어때요? 엄마 거위가 꽥꽥 제안했어요. 좋아요. 훌륭한. 샬롯은 이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윌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난 훌륭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돼지예요. 상관없어. 사람들은 글자로 찍혀 나오는 것을 믿으니까. 이때 양 할머니도 손을 들고 말했어요. 윌버를 살리려면 앞으로도 새로운 말을 계속 새겨 넣어야 할 거야. 그럼 누군가 좋은 글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건 템플턴만 할 수 있어. 템플턴이 우리를 도울까요? 늘 자기 생각만 하는 생쥐인데. 샬롯이 걱정했어요.
걱정 마. 틀림없이 돕게 될 거야. 아, 마침 저기 오는군. 템플턴은 동물들이 모두 모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찍찍, 뭐 하는 거야? 회의를 하는 중이지. 양 할머니의 말에 템플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회의는 해서 뭐 하게요? 지겹기만 하지. 그러지 말고 쓰레기장에 가면 잡지나 글자가 적힌 종이를 가져와. 샬롯의 거미줄에 새 글자를 짜 넣어야 하니까. 윌버의 목숨을 구하려면 꼭 필요해. 찍찍, 윌버라면 죽게 돼버려도요. 난 상관없으니까. 그래? 윌버가 죽으면 한겨울에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려고? 윌버가 살아있으면 러비가 따뜻한 죽을 줄 테고 넌 윌버가 남긴 음식만으로도 배가 부를 텐데. 윌버가 죽으면 먹이통이 텅 비어서 네 배도 텅 비게 될 거야. 템플턴의 수염이 바르르 떨렸어요. 찍찍, 그래요? 내일 오후 쓰레기장에서 잡지 조각을 찾아올게요. 고마워, 템플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밤 샬롯은 훌륭한이라는 글자를 거미줄에 새겨 넣었어요. 다음날 아침 훌륭한이라고 씌어진 거미줄을 보고 러비가 또 주커만 씨를 불러오고 또다시 동네에 소문이 퍼졌지요. 대단한 돼지를 본 구경꾼들은 이번엔 훌륭한 돼지를 보러 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돼지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거야. 주커만 씨는 가을에 윌버를 농산물 박람회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펀이 헛간에 놀러와 있을 때였어요. 템플턴이 글자가 씌어있는 광고지를 물고 들어왔어요. 찍찍 바삭바삭한 어때? 거미줄에 쓰기에 딱 좋지? 정반대야. 이걸 보면 주커만 씨는 바삭바삭한 베이컨이 생각날 거야. 다른 글자를 찾아봐. 템플턴은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서 옷에서 뜯어낸 상표를 가져왔어요. 이거 딱 좋다. 줄어들지 않는 어때? 이것도 안 되겠어. 윌버는 통통하고 멋진 돼지로 보여야 해. 다 줄어든 돼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수고해 줄래? 템플턴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찍찍, 내가 심부름꾼이냐? 광고지를 찾아 쓰레기장이나 뒤지게? 미안해, 템플턴. 한 번만 더 부탁할게. 템플턴은 쓰레기장 대신 가까운 헛간에서 비누 봉지를 뜯어왔어요. 이건 어때? 샬롯은 비누 봉지의 글자를 읽었어요. 새롭고 눈부신 작용을 함? 이건 무슨 뜻이지? 비누를 써본 적이 없는 샬롯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샬롯은 윌버를 불렀어요. 윌버, 빙 돌면서 달려봐. 눈부신지 봐야겠어. 윌버는 뜰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갔다 돌아왔어요. 윤기가 흐르는 털이 바람에 쓸리며 반짝거렸지요. 윌버, 공중으로 뛰어봐. 윌버는 힘껏 뛰어올랐어요. 이제는 무릎을 곧게 펴고 귀가 땅에 닿게 해봐. 윌버는 샬롯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움직였어요. 잘했어, 윌버. 템플턴, 이 글자는 윌버에게 딱 어울려. 윌버가 눈부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어. 샬롯은 윌버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어요. 윌버, 넌 훌륭한 꼬마 돼지야. 곧 눈부시게 빛나는 돼지가 될 거야. 윌버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윌버가 잠이 들자마자 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토요일 아침 펀은 엄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샬롯 이야기를 했지요. 누구도 샬롯처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펀을 보았어요. 펀이 헛간에서 동물들을 보는 대신 밖에 나가 놀기를 바랬거든요. 펀, 꾸며낸 이야기는 그만해. 거미가 어떻게 말을 한다는 거니?
엄마, 샬롯은 달라요. 오늘은 헛간에서 혼자 지내지 말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라. 혼자라니요. 헛간에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펀은 또 주컴한 농장의 헛간으로 갔어요. 에러블 부인은 펀이 정상이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났지요. 그래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인 도리언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펀이 주컴한 농장 헛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애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 동물들을 지켜본답니다. 그저 앉아서 동물들을 보고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곤 해요. 도리언 박사님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정말 황홀하고 아늑한 곳이겠지요? 모든 게 그 돼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에러블 부인은 박사님의 질문과 상관없이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그 돼지 이야기는 들었어요. 굉장한 녀석이라고 하던데요? 거미줄에 쓰인 글자 얘기도 들으셨나요? 물론 들었지요. 거미줄에 어떻게 그런 글자가 나타날 수 있지요? 글쎄요. 거미가 거미줄로 글자를 짠다는 것부터가 기적이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거미가 글자를 짜게 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펀이 동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선생님은 그걸 믿으세요? 동물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지요. 동물들이 말을 걸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펀이 동물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 애의 말을 믿고 싶군요. 펀이 정상이란 말인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에러블 부인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펀은 건강하죠? 네, 식욕도 좋고 잠도 잘 자나요? 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펀은 평생 동안 동물들을 사랑하겠지만 주컴한 시내 헛간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은 곧 그만둘 거예요. 혹시 펀에게 남자친구가 있나요? 네, 헨리 퍼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펀이 지금은 거미나 동물들에게 더 관심을 갖지만 어느 날 헨리가 던진 한마디에 정신을 쏟을 날이 올 테니까요. 아이들은 해가 다르게 자란답니다. 박사님의 말에 에러블 부인은 안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덧 풀밭에서 귀뚜라미가 가을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러비는 전람회장으로 윌버를 싣고 갈 나무 상자를 짜기 시작했어요. 윌버는 전람회장으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샬롯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샬롯, 나랑 같이 전람회장에 갈 거지? 어느 날 아침 윌버가 물었어요. 글쎄, 그때는 단 며칠이라도 집을 떠나 있기가 힘들 것 같아. 왜? 제발 나랑 같이 가자, 응? 나한테는 네가 꼭 필요해. 윌버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나는 집에 남아서 알주머니를 만들어 알을 채워야 해. 샬롯이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알을 낳을 수 있는 거니? 전람회장에 가서 알을 낳으면 되잖아. 윌버가 계속해서 조르자 샬롯은 시무룩해졌어요. 그건 좀 곤란해. 어쨌든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걸로 해두자. 이 문제로 너를 걱정시켜서 살이 빠지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 고마워. 다음 날 동이 채트기도 전에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일어났어요. 펀과 펀의 오빠 에이브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에러블 씨 부부도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모두 에러블 씨네 트럭을 타고 갈 거예요. 러비는 윌버를 넣을 나무 상자에 깨끗한 집을 깔았어요. 상자에는 주컴한 농장의 유명한 돼지라고 썼어요. 샬롯은 윌버와 함께 박람회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혹시 내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가는 거야. 템플턴, 너도 가자.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찍찍. 난 박람회 같은 건 관심 없어. 템플턴이 투덜거렸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그런 말을 하지.
양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박람회장은 주의 천국이야. 곳곳에 사람들이 흘린 달걀, 크래커, 도넛, 치즈 부스러기가 널려 있거든. 양 할머니의 말에 템플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찍찍 정말요? 내가 꿈꾸던 그런 곳이네요. 템플턴은 벌써부터 침을 꼴깍 삼켰어요. 샬롯은 양 할머니에게 살짝 윙크를 하고는 템플턴에게 말했어요. 윌버를 나무 상자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해. 템플턴은 나무 상자 위로 뛰어 올라가 짚을 뒤집어 쓰고 숨었어요. 이번엔 나야. 샬롯도 나무 판자에 난 구멍에 숨었어요. 주크만 씨가 오기 전에 양 할머니가 윌버에게 소곤댔어요. 나무 상자에 너를 넣으려 하면 안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해. 튼튼한 돼지일수록 심하게 몸부림을 친단다. 그럼 몸이 지저분해질 텐데요. 괜찮아. 네가 순순히 걸어 들어가면 이상한 돼지 취급을 받게 돼. 템플턴이 집더미 사이로 머리를 쏙 내밀었어요. 꼭 그래야 한다면 버텨봐. 하지만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난 밟힌다거나 얼굴에 멍이 드는 건 딱 질색이니까. 조용히 해, 템플턴. 어서 숨어. 거위들은 어서 꽥꽥대고. 양할머니가 바쁘게 지시했어요. 에러블 씨의 트럭이 헛간 앞에서 멈췄어요. 에러블 씨 부부와 주커만 씨는 윌버를 보고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놀라워. 그렇게 작고 볼품없던 돼지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다니. 주커만 씨와 러비, 에러블 씨는 곧 윌버를 나무 상자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요. 윌버는 사람들이 세게 밀수록 더욱 힘껏 버텼지요. 오, 이 돼지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주커만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잠시 후 윌버가 든 나무 상자가 트럭에 실리고 모두 차에 올랐어요. 드디어 트럭은 부르릉 소리를 내며 박람회장을 향해 출발했어요. 펀 일행이 탄 트럭이 박람회장으로 들어섰어요. 하늘에는 색색의 커다란 풍선들이 두둥실 떠다니고 스피커에서는 떠들썩한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돈도 주실 거지요? 펀이 물었어요. 풍선도 사주세요, 엄마. 에이브리도 말했죠. 먼저 돼지를 내려놓아야지. 에러블 부인이 아이들을 달랬어요. 아이들 먼저 내려줍시다. 박람회는 1년에 단 한 번뿐이니까요. 주커만 씨가 펀과 에이브리에게 동전을 몇 입 주었어요. 오늘 용돈이다. 아껴 써. 점심은 트럭으로 와서 모두 함께 먹자. 펀과 에이브리는 신나게 놀이동산으로 달려갔어요. 에러블 부인은 아이들 뒷모습을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박람회장은 아이들이 쑥쑥 자라기에 좋은 곳이야. 에러블 씨가 부인에게 말했어요. 윌버가 차에서 우리로 옮겨지는 동안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주커만 농장의 유명한 돼지라는 글을 소리내어 읽었지요. 윌버는 구경꾼들 앞에서 특별히 훌륭하게 보이려고 애썼어요. 윌버는 박람회장의 새우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풀이 많이 나 있었고 지붕이 해를 가려 적당히 그늘진 곳이었지요. 샬롯은 살그머니 기어나와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템플턴은 여전히 나무 상자 아래 집더미에 파묻혀 있었지요. 주커만 씨 부부와 에러블 씨 부부는 박람회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박람회장에는 암소와 트랙터, 냉장고 등 어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러비도 친구들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샬롯이 윌버에게 말했어요. 바로 옆 우리의 돼지는 어마어마하게 커. 아마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럴 거야. 윌버가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좀 보고 올게. 샬롯은 옆 우리로 넘어가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언제 태어났어요? 샬롯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나는 올봄에 태어난 봄돼지야.
샬롯은 윌버의 우리로 돌아왔어요. 자기도 봄돼지래. 너랑 나이가 같아. 예의는 없지만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몸무게도 엄청 나가겠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거미줄은 짤 거니? 오늘 밤 늦게나 짤 거야.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해. 윌버는 샬롯을 쳐다보았어요. 정말 샬롯은 힘이 없어 보였어요. 거미줄을 쳐서 팔이라도 잡아먹으면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아니, 오늘은 쉬고 싶어. 샬롯의 지친 모습을 보니 윌버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윌버를 보러 왔어요. 윌버의 윤기 흐르는 하얀 털과 꼬불꼬불꼬불해진 꼬리, 당당한 모습을 보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곧 옆 우리의 돼지한테 눈길을 돌리고 말았지요. 윌버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샬롯마저 아프니 이제 어쩌면 좋지? 점심때가 되자 펀과 에이블이, 주커만 씨 부부와 에러블 씨 부부가 윌버의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트럭에 올라앉아 점심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녁 때가 되자 박람회장은 조금 시원해졌어요. 템플턴은 나무 상자에서 기어나와 주위를 살폈지요. 윌버는 집더미에 누워 자고 있고 샬롯은 거미줄을 치고 있었어요. 템플턴은 코를 흠흠거리며 사방에서 나는 맛 좋은 냄새를 맡았어요. 템플턴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막 나가려는데 샬롯이 소리쳤어요. 글자를 좀 가져다 줘. 오늘 밤 마지막으로 글자를 짜야겠어. 템플턴은 샬롯이 자기를 심부름꾼으로 여긴다며 투덜거렸어요. 펀도 밖으로 나왔지요. 펀은 헨리 퍼시를 만나 공중 회전차를 탔어요. 헨리가 입장권까지 사줘서 공짜로 타게 되었어요. 에러블 부인은 펀이 헨리와 공중 회전차를 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펀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템플턴은 신문지를 한 장 주었어요. 그런데 신문지 속에 누군가 점심을 먹고 남긴 햄과 치즈, 샌드위치, 삶은 달걀이 있었어요. 템플턴은 맛있는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운 다음 신문지 한쪽을 찢어 돌돌 말아서 샬롯에게 보여주었어요. 찍찍 여기 있어. 겸손한. 어때? 윌버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야. 윌버는 거만하지 않고 늘 땅바닥에서 사니까 겸손한 돼지야. 찍찍 이게 네 마음에 꼭 들면 좋겠다. 난 여기 즐기러 온 거야. 심부름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 고마워, 템플턴. 이제 마음 놓고 구경을 다니렴. 오늘 밤은 멋지게 보낼 테야. 정말 박람회장은 쥐들의 천국이야. 템플턴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샬롯은 거미줄로 글자를 짜기 시작했어요. 주커만 씨 부부와 에러블 씨 부부, 러비, 아이들이 트럭으로 돌아왔을 때 거미줄에는 겸손한이라는 글자가 깨끗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은 글자를 아직 못 봤지요. 사람들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돼지우리에는 윌버와 샬롯만 남았어요. 샬롯이 없다면 윌버도 집에 가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윌버의 눈에 샬롯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샬롯 어디 있어? 거미줄에 있어? 아니, 여기 구석에. 왜 거미줄을 떠나 구석에 있는 거지? 오늘 밤엔 그러고 싶어. 윌버는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물었어요. 샬롯, 날이 추워져도 정말 주커만 씨가 날 안 죽이겠지? 그럼 넌 유명한 돼지니까. 넌 내일 상을 타게 될 거야. 그러면 주커만 씨는 너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야. 그만 자. 윌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잠이 든 것은 아니었어요. 샬롯, 거기서 뭐하니? 뭘 좀 만들고 있어. 나를 위한 거야? 아니,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뭔지 궁금해. 얘기해줘.
아침이면 알게 될 거야. 한편 에러블 씨 집 2층에서는 펀의 엄마가 펀을 재우고 있었어요. 박람회장에서는 재밌었니? 에러블 부인이 딸의 뺨에 뽀뽀를 해주며 물었어요. 네, 태어나서 오늘처럼 즐거웠던 적은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윌버는 잠에서 깨자마자 샬롯을 찾았어요. 샬롯은 8개의 다리를 쫙 펴고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이상한 곳이 붙어 있었어요. 주머니 같기도 하고 누에고치 같기도 하고 솜사탕 같기도 했어요. 샬롯, 거기 있는 조그만한 게 뭐야? 장난감이야? 윌버가 가만히 물어보았어요. 장난감? 이건 알주머니야. 내 생애 최고의 걸작품이지. 그 속에 뭐가 들었어? 알이 들었어? 알이 514개나 들었단다. 와, 514개? 진짜야? 윌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세어봤어. 그래, 정말 멋진 알주머니구나. 윌버는 자기가 알주머니를 만든 것처럼 흐뭇했어요. 아름다우면서도 즐겨. 물에 젖지도 않아. 알들은 이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다 봄이 되면 거미가 될 거야. 그런데 샬롯의 목소리가 어쩐지 슬프게 들렸어요. 기쁜 일인데 왜 기운이 없어? 내 자식들을 못 본다는 게 슬퍼서 그래. 왜 못 봐? 넌 나랑 같이 네 아기들을 보게 될 거야. 내년 봄에. 글쎄, 난 몸이 좋지 않아.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단다. 나이를 먹어서 기운이 떨어지는 거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은 너의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내 거미줄을 봐. 오늘은 더 멋지지? 정말 샬롯의 거미줄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어요. 수백 개의 아침 이슬이 거미줄에 맺혀 빛나고 있었지요. 윌버는 거미줄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때 뾰족한 얼굴을 쑥 내밀고 템플턴이 들어왔어요. 우와, 정말 대단한 밤이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곳은 처음이야. 맛도 기가 막히게 좋아. 템플턴은 하룻밤 사이 배가 2배나 불렀어요. 시끄러워 템플턴. 너에겐 배탈이 딱 어울려. 샬롯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허, 걱정 말라고. 내 위장은 돌이라도 소화시킬 만큼 튼튼하니까. 그나저나 윌버, 옆 우리 돼지한테 파랑 딱지가 붙어있던데? 그건 그 돼지가 1등이라는 뜻이야. 넌 떨어진 거고. 곧 주커만이 널 싱싱한 살코기와 바삭한 베이컨, 햄으로 만들 거야. 시끄러워 템플턴. 윌버, 저런 녀석에게 신경 쓰지 마. 윌버도 템플턴의 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화제를 돌렸어요. 템플턴, 장님이 아니라면 샬롯이 만들어 놓은 알주머니가 보이지? 샬롯은 엄마가 되었어. 저 알주머니 안에 알이 514개나 들었어. 템플턴도 놀란 눈으로 알주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축하해, 정말 굉장한 마음이었군. 템플턴은 건성으로 말하고는 집더미 아래로 들어가 잤어요. 9시쯤 에러블 시내 트럭이 윌버의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보세요,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펀이 소리쳤어요. 트럭에서 내린 식구들은 손을 꼭 잡고 거미줄의 기적을 보았어요. 겸손한 윌버에게 꼭 어울리는 말이로군. 주커만 씨가 말했어요. 그때 에이브리가 옆 돼지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잠깐 저것 좀 봐요. 이 돼지가 상을 탄 거 아니에요? 모두 그 돼지를 보았어요. 주커만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스피커에서 주커만 씨를 찾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주커만 씨는 돼지를 상자에 넣어 심사위원석으로 와주세요.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어서 돼지를 상자에 넣어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윌버 우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에이브리는 지푸라기를 하늘로 던지며 소리를 질렀고
어른들은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펀과 에러블 부인, 주커만 부인은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샬롯은 천장 구석에서 알 주머니를 감싸고 있었어요. 몹시 지쳤지만 윌버를 구해서 무척 기뻤어요. 사람들이 윌버를 나무 상자로 밀어 넣을 때 샬롯도 몰래 들어갔어요. 윌버를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주커만 씨와 러비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 상자를 트럭에 실었어요. 모두 트럭을 타고 심사위원석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 공중회전차 앞을 지날 때 펀은 생각했지요. 공중회전차 제일 높은 곳에 헨리 퍼시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에러블 씨의 트럭이 심사위원석에 도착했어요. 돼지를 내려놓으세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구경꾼들까지 힘을 합쳐 윌버를 내렸어요. 펀은 구경꾼들 사이에서 헨리를 발견했어요. 엄마, 돈 좀 주세요. 헨리와 오늘도 공중회전차를 타기로 했거든요. 펀은 돈을 받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헨리에게 뛰어갔어요. 지금 주커만 씨 돼지가 상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찍찍, 이게 웬 소동이람? 나무 상자 및 집더미 아래에서 템플턴이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나무 상자 안에서 알 주머니를 껴안고 있는 샬롯은 흐뭇했어요. 이때야말로 샬롯이 승리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윌버가 밖으로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주커만 씨의 유명한 돼지를 소개합니다. 이 돼지는 기적의 거미줄에 씌어진 글자처럼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눈부시고 겸손한 돼지입니다. 윌버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스피커에서는 칭찬의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이 놀라운 동물이 바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거미줄에 신비로운 글자가 나타나게 한 것이지요. 거미는 거미줄을 짜지만 글자를 쓸 줄은 모르거든요. 글쎄, 과연 그럴까? 나무 상자 속에서 샬롯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이 대단한 돼지에게 특별상으로 동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윌버는 머리가 핑핑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며 박수를 치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주커만 씨? 깜짝 놀라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어요. 별일 아니에요. 너무 더웠나 봅니다. 아니면 너무 겸손해서 칭찬을 견딜 수 없었던 게지요. 주커만 씨가 모자로 부채질을 하며 둘러댔어요. 글쎄요. 어쨌든 우리는 죽은 돼지에게 메달을 줄 수는 없습니다. 뜻밖의 소동에 템플턴이 집더미를 헤치고 머리를 내밀었어요. 쓰러진 윌버의 꼬리가 템플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찍찍, 어디 내가 한번 손을 써볼까? 템플턴이 윌버의 꼬리를 힘껏 깨물자 윌버는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스피커에서 다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일어났군요. 정말 대단한 돼지입니다. 전람회장 우리의 윌버와 샬롯 둘만 남았어요. 템플턴은 골아 떨어졌고 식구들은 모두 펀을 찾으러 나갔어요. 샬롯, 왜 말이 없어? 어디 아파? 윌버가 가만히 물었어요. 좀 지치기는 했지만 마음은 아주 편해. 이제 넌 걱정할 것 없어. 주커만 씨는 대단한 존재인 너를 절대로 해치지 않을 거야. 겨울이 온 다음에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또 오겠지? 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쭉 즐길 수 있을 거야. 윌버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샬롯, 넌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었니? 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난 너한테 해준 게 없잖아. 산다는 건 뭘까?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겠지? 나는 널 도와주는 것으로 내 삶을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만들려고 했는지도 몰라. 윌버,
너는 내 친구잖아.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해. 샬롯,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난 너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래, 네 맘 알아, 윌버. 넌 그러고도 남을 거야. 샬롯, 우린 이제 집에 갈 거야. 그리운 우리 헛간으로. 너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샬롯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난 집에 갈 수 없을 거야. 윌버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집에 못 돌아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생명은 이제 끝났어. 나는 하루나 이틀 뒤에 죽을 거야. 난 나무 상자로 내려갈 기운도 없고 방족돌개에는 땅으로 내려갈 만큼의 실도 안 남았어. 윌버는 마음이 아파서 바닥에 뒹굴며 서럽게 울었어요. 이제 그만해, 윌버.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만 울어. 널 두고 혼자 갈 순 없어. 네가 안 가면 나도 여기 있을 테야. 그럴 순 없어. 주커만 씨가 너를 트럭에 태워서 여기를 떠날 거야. 윌버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안을 빙빙 돌며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샬롯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샬롯의 아기들이라도 데려가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윌버는 재빨리 우리 앞쪽으로 다가가 두리번거렸어요. 멀리서 주커만 부부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농장으로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윌버는 코로 집더미를 파헤쳐 자고 있던 템플턴을 들어올렸어요. 찍찍, 이게 무슨 짓이야?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템플턴은 화를 냈어요. 템플턴, 시간이 없어. 샬롯은 우리와 함께 집에 돌아가지 못한대. 난 샬롯의 알이라도 집에 데려가려 하는데 천장까지 손이 닿질 않아. 네가 올라가서 알주머니를 가져다 줘. 제발. 윌버는 다급하게 부탁했어요. 템플턴은 하품을 하며 천장을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또 이 늙은 쥐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빨리빨리 템플턴, 빨리 해줘, 빨리. 윌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하지만 템플턴은 급할 것이 없었지요.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보답이 겨우 빨리 해줘야? 내가 알주머니를 가져다 주면 넌 무엇으로 보답할래? 템플턴, 제발 빨리 움직여.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찍찍,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템플턴은 윌버의 말을 흉내내며 벌렁 드러 누워버렸어요. 넌 언제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부탁하러 오지만 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 템플턴, 일어나 어서. 윌버가 소리쳤지만 템플턴은 못된 아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윌버는 어떻게 하면 템플턴이 자기 말을 들어줄까 생각하다가 먹을 것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템플턴, 알주머니를 가져다 주면 네가 먼저 밥을 먹게 해줄게. 러비가 죽을 가져다 주면 난 입도 대지 않겠어. 네가 배부르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것만 먹을게. 정말? 템플턴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약속할게. 쥐는 벽을 따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알주머니가 있는 천장까지 기어올라가 이빨로 알주머니를 매달고 있는 거미줄을 끊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입안에 쩍쩍 달라붙잖아. 퇴퇴. 템플턴은 계속 투덜거렸지만 알주머니를 윌버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윌버는 알주머니를 입안에 넣었어요. 알을 안전하게 가지고 돌아갈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가기 위해 나무 상자로 들어가며 윌버는 샬롯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샬롯은 그게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았지요. 안녕. 샬롯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윌버는 정든 헛간으로 돌아왔어요. 꽥꽥, 윌버 축하해. 축하해. 거위와 양들이 윌버를 반겨주었어요. 주커만 씨는 모두 볼 수 있도록 돼지우리의 메달을 걸어 놓았어요.
윌버는 날마다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요. 주커만 씨는 절대로 윌버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윌버는 샬롯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윌버는 아무도 그런 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훌륭하고 재주 많은 친구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가을은 빨리 지나갔어요. 곧 눈이 와서 온 동네가 하얗게 덮였지요. 펀과 에이브리는 언덕에서 눈썰매를 탔어요. 여호, 난 눈썰매 타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제일 재밌어. 에이브리가 말했어요. 난 공중회전차 제일 높은 곳에서 헨리가 몸을 움직여 흔들어대던 게 제일 재밌었어.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고 있니? 박람회는 몇 달 전에 끝났는데? 에이브리가 핀잔을 주었지만 펀은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날씨가 추워지자 동물들은 헛간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템플턴도 곡식을 넣어두는 통 뒤에 따뜻한 집을 새로 마련했어요. 하지만 식사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윌버의 죽을 먹었어요. 윌버는 약속대로 템플턴이 배불리 먹은 뒤에 밥을 먹었지요. 그 덕분에 템플턴은 세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쥐가 되었어요. 윌버는 울타리 판자 옆에 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알주머니를 놓았어요. 추운 밤이면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었지요. 마침내 기나긴 겨울이 끝났어요. 양의 우리에서는 새끼가 계속 태어났고 거위도 9개나 되는 알을 품고 있었어요. 드디어 샬롯의 알 주머니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알 주머니에서 무언가 꼼지락거렸어요. 윌버가 자세히 살펴보니 조그만 거미 한 마리가 알 주머니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모래알이나 바늘귀만한 아주 작은 잿빛 거미였어요. 샬롯을 꼭 닮았지요. 윌버는 기뻐서 몸이 다 떨렸어요. 알 주머니에서는 거미들이 계속 기어 나왔어요. 2마리, 3마리, 4마리. 꼬마 거미들은 벽을 타고 올라가서 따뜻한 바람을 타고 붕 날아갔어요. 방적 돌기에서 거미줄을 허공으로 내뿜어 마치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두둥실 날아갔지요. 잘했어요. 거미들이 날아가며 소리쳤어요.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윌버가 소리쳤지만 거미들은 벌써 사라진 뒤였어요. 다른 거미들도 거미 풍선이 되어 날아갔어요. 우린 따뜻한 바람을 타고 여길 떠나는 거예요. 바깥 세상으로 멀리 나가 거미줄을 칠 거예요.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말해주었어요. 어디로 가는데? 바람이 데려다 주는 데로 갈 거예요. 모두 가버리면 난 친구도 없이 혼자 남아. 너희 엄마는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윌버가 섭섭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거미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안녕. 거미들이 작별 인사를 하자 윌버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어요. 샬롯의 아기들에게 버림을 받다니 슬픔을 참을 수 없었지요. 저녁 무렵에 잠에서 깨어보니 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거미들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떠난 것일까요? 그때 천장에서 작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 위에 있어요. 나도요. 윌버가 올려다보니 출입문 위에 작은 거미줄이 3개 쳐져 있었어요. 샬롯의 아기 셋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남기로 한 거니? 그럼 나한테 친구가 셋이나 생긴 거야? 세월이 흘러 여러 해가 바뀌는 동안 윌버에게는 늘 친구가 있었어요. 펀은 이제 헛간에 놀러 오지 않지만 거미들은 늘 한두 마리씩 남아 윌버의 친구가 되어 주었거든요. 하지만 윌버는 샬롯을 결코 잊지 못했어요. 샬롯의 아이들과 손자들도 사랑했지만 아무도 윌버 마음속에 있는 샬롯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